이 모습은 개머루 등굴입니다. 다슬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등굴 식물인데요. 머루 줄기와 잎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이렇게 익으면 자색해서 하늘색으로 점점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등굴 식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쌀이 울타리에 이렇게 심어 두었더니 아주 보기 좋아요. 다슬기와 구가임이 잘 맞고요. 그리고 봄에는 수액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액을 빼야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슬기와 같이 삶을 때 잎과 줄기를 조금 넣어 주시면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다슬기 삶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이틀 정도 해감을 시켜야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물을 틀어 놓으면 다슬기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모두 뱉어내게 됩니다.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요. 좀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슬기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다슬기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수많은 수석들이 있죠. 이렇게 수석도 이렇게 한번 감상하시고, 제가 준비한 방금 개머루 등굴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해감된 다슬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끓고 있죠. 그러면 다슬기 국물을 파란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물을 만들어 보면 수제비를 만들어도 되고요. 시원하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방금 이제 해감은 다 끝났고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그러면 이제 참다슬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머루 등굴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체계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슬기를 가져올게요. 뚜껑을 미리 넣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 끓을 때 요럴 때 넣어야 됩니다. 이럴 때. 지금 상당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다 해서 국물이 나오면 생수병에 넣어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파랗게 될 거예요. 이제 약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머루 등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머루 등굴은 말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끓으면 거품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거품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끓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넣으니까 이제 다 익은 게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끓으면
그때 이제 개무르 덩쿨을 넣고 색깔이 확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 놓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높은 온도에서 다슬기를 끓이게 되면 거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내주면 불순물도 제거되고요. 뭐든지 삶으면 거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새파랗게 이렇게 잘 우러났죠. 이렇게요. 완전 바닷물 색깔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개무르 덩쿨 약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무르 덩쿨은 말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으로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넣고, 개무르 덩쿨은 수액을 마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봄에 고르쇠 물나올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개무르 덩쿨과 다슬기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개무르 덩쿨 검색을 해보세요. 뭐 현혹에 대해서. 저는 4년 전에 개무르 덩쿨 그 현혹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수액 받는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현혹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삶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아우, 그냥 뭐 소주 끓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샘플로 해야 뭐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물이 절반 정도 줄을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나무가 다 타면 그때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분 정도만 가열하면 개무르 덩쿨 그 좋은 그 약성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약초는 너무 오래 끓이면 그 효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2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약초들이 그렇습니다. 다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 국물이 시퍼러이 참 좋네요. 네, 다슬기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죠?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참다슬기는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 다슬기처럼 그저 고동처럼 생긴 가들은 참다슬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다슬기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막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모습은 개무르 덩쿨입니다. 다슬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덩쿨 식물인데요. 머루 줄기와 잎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는 이렇게 익으면 자색해서 하늘색으로 점점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덩굴 식물입니다. 저희 집 앞에 쌀이 울타리, 쌀이 울타리에 이렇게 심어 두었더니 아주 보기 좋아요. 다슬기와 국화임이 잘 맞고요. 그리고 봄에는 수액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액을 빼야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슬기와 같이 삶을 때 잎과 줄기를 조금 넣어 주시면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다슬기 삶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는 이틀 정도 해감을 시켜야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물을 틀어 놓으면 다슬기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모두 뱉어내게 됩니다.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요. 좀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슬기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다슬기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수많은 수석들이 있죠. 이렇게 수석도 이렇게 한번 감상하시고, 제가 준비한 방금 개머루 덩굴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해감된 다슬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끓고 있죠. 그러면 다슬기 국물을, 파란 국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물을 만들어 보면 수제비를 만들어도 되고요. 시원하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방금 이제 해감은 다 끝났고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그러면 이제 참다슬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버릇 덩굴은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체계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슬기를 가져올게요. 뚜껑을 미리 넣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 끓을 때, 요럴 때 넣어야 된다. 이럴 때. 지금 상당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다 해서 국물이 나오면 생수병에 넣어 두었다가 두고두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파랗게 될 거예요. 이제 약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머루 덩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머루 덩굴은 말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끓으면 거품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거품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끓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갑자기 넣으니까 이제 다 익은 게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끓으면 그때 이제 개무르 덩굴을 넣고 색깔이 확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 놓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높은 온도에서 다슬기를 끓이게 되면 거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내주면 불순물도 제거되고요. 뭐든지 삶으면 거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새파랗게 이렇게 잘 우러났죠. 이렇게요. 완전 바닷물 색깔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게무르 덩굴 약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무르 덩굴은 말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으로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넣고, 게무르 덩굴은 수액을 마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봄에 고르쇠 물 나올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러면 게무르 덩굴과 다슬기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게무르 덩굴 검색을 해보세요. 뭐 현혹에 대해서. 저는 4년 전에 게무르 덩굴 그 현혹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수액 받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현혹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삶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아우, 그냥 뭐 소주 끓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센 불로 해야 뭐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물이 절반 정도 줄을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나무가 다 타면 그때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분 정도만 가열하면 게무르 넝쿨 그 좋은 그 약성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약초는 너무 오래 끓이면 그 효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2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약초들이 그렇습니다. 자, 다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 국물이 시퍼러이 참 좋네요. 네, 다슬기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죠? 네,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참다슬기는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 다슬기처럼 그저 고동처럼 생긴 가들은 참다슬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다슬기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막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너무 길어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